흔히 답하기 어려운 질문 가운데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닭과 계란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먹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라고 하면 답을 할 수 있겠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것은 누가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먹을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먹을 사람이 이것을 먹겠다 하고 정한 그것이 먼저로 되지요. 이 먹을 사람, 선택권이 있는 사람, 그가 누구냐? 국제관계에서 그것은 당연히 강한 자가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북한과 미국을 선두에 둔 자유세계, 이들 간의 관계,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간단히 마치 도표를 읽듯이 확인을 해보기로 합시다. 2017년에 북한은 핵탄두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실험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2017년에 북한에 핵탄두가 100개 있었다. 이렇게 설정을 해두기로 합시다. ICBM도 많이 있었다. 북한은 첫째, 실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사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해서 미국과 자유세계가 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UN 제재, 그리고 미국의 독자 제재, 자유세계 국가들이 각 국마다 역시 독자 제재,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그 이후로 북한은 ICBM 발사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기네가 착하게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할 수 없어서 못한 것이죠. 만일 전 세계가 이것이 미국 혼자 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은 혹시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거의 뉴스를 잘 살펴보면 북한의 이러한 ICBM 발사에 대해서 펄쩍 뛴 것은 미국보다 세계 각국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용서할 수 없다. 전쟁을 한다면 같이 하겠다 고 준비태세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었고 ICBM 발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핵실험은 충분히 했으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안 했죠. 지금까지. 이런 상황인데 그 다음에 북한은 계속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자유세계는 비핵화를 해라. 그런데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결국은 미국 먼저 하면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미국식으로 비핵화를 해라. FFVD를 해라. 이제는 지금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북한이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도 저지르고 세상에서 사악하고 또 우리가 서로 신뢰하면서 질서를 구축한 오늘날 세계 문명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곳마다 북한이 끼어들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제재는 나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김정은이 2019년 신년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제재 풀어달라. 그리고 허세도 부렸습니다. 안 풀어주면 실험거 발사를 다시 하겠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자. 이렇게 양면작전을 쓴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유세계 쪽에 있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좋다 만나자.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물론 제재는 여전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구호적인 면에서 제재가 작년에 좀 풀린 것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경제 제재 같은 것은 미국이 아니라 자유세계가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그런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 오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김정은이 그나마 성공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트럼프 대통령밖에는 없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북한을 식민지처럼 자기 밑에 놓으려는 욕심이 없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미국뿐입니다. 중국이나 그러니까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심지어 아베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조차도 식민지 욕심이 우글우글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먹어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김정은으로서는 유일한 구세주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도 만나는 것 좋다 하니까 바로 A4 한 장짜리 편지를 보냈다고 하지요. 이 편지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We have really established. 이미 진짜로 구축됐다, 건설됐다. 이미 탄탄하게 만들어졌다. 무엇이 만들어졌느냐? A very good relationship. 아주 좋은 관계가 구축이 됐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민감하게 따지자면 왜 어냐 하는 것이죠. 더가 아니다. 김정은이 그나마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진실한 관계를 이룰 겁니다. 그것이 정치적 수완이라고 할 것이고 만일 그렇게 한다면 기적적으로 북한이 붕괴되는 것을 면할 수 있을 겁니다. 죽어가는 동물이 있으면 육식동물들이 주위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죠. 좀 기다렸다가 죽으면 먹으려고 그렇게 북한 주위를 어슬렁거리던 몇몇 나라는 김정은이 미국과 잘 되면 실망을 할 겁니다. 물론 잘 된다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확한 어라고 썼던 것을 특정한 더로 바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김정은이 머리가 혹시 나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꾀를 부린다든지 사기를 치려고 한다든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런지 어떻든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신년사 동영상을 보면 18분 42초 부근의 화면 속에 현수막이 보입니다. 그 현수막에는 한글로 이런 글자들이 쓰여 있습니다.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 신년사 동영상은 분명히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것을 보고도 어쩔 수 없이 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김정은이는 아주 미련한 자라고 하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경쟁자가 없는 압도적 1위라는 그러한 1인자의 힘을 모르는 것이지요.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그래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다. 이 문장이 미국 언론이라든지 우리 한국 언론에서 김정은이 2019년 1월 1일에 이것을 다시 선포했다. 이렇게 왜곡 보도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피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말한 이것은 2018년 6월 12일에 그러한 선포를 했다. 이런 뜻도 될 수 있고, 그때부터 최소한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그러한 것을 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는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후에 그 약속을 위반했다 하는 사실들이 뉴스에 수차 보도됐습니다.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19년 1월 1일 이 신년사를 하는 그 순간까지도 새롭게 그러한 것을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왜 김정은이가 지금 또다시 그것을 약속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가? 미국이 몰라서 그런다든지 혹은 속아서 그런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과거에 그렇게 선포를 했고 나름대로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해왔다. 미국은 그것을 그렇게 크게 점수를 주고 있지 않지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북한의 요구사항을 미국이 들어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 요구는 무덤 파는 소리를 한 거다. 그리고 미련한 선택을 한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밝은 그 대낮에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뢰하는 그러한 관계에서 일들을 진척시켜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잔꾀를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미국에게 우리는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할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동영상 속에 나타나 있는 철천지 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 사람들을 소멸하자. 이들이 그 미국에 대한 적개심, 그런 것을 이렇게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바로 탈로 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의 편지를 받고 나서 내가 아는 것은 더 이상의 로켓과 무기 실험이 없다는 것이다.
그 말은 그래서 미국식 비핵화를 더 잘하는지 지켜보는 중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북한 집단, 김정은 측 그들과 근 80년 동안 이런 식이었다. 골칫거리였다. 그러니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빨리 하라고, 빨리 비핵화를 하라고 서두르지 않겠다. 이것은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에게 그야말로 기회가, 꿈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내가 아니고 민주당이 집권을 했더라면 바로 지금 이 순간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요즘 분위기를 보면 알겠지만 북한에게 저렇게 우호적으로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은 대단히 그것을 공격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도 상당히 석연치 않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금과 같이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어떤 압박을 받을 것이다. 계속 이렇게 좋게 대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 혼자 막아내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을 김정은이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아마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했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북폭하고 전쟁할 거다.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한국식 좌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민주당이 미국의 민주당을 자기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오판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트럼프와 함께 가면, 협조하는 그런 길로 가면 살아남을 겁니다. 그러나 제재를 풀어라 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아마도 만일 민주당이 힘을 얻게 되면 북한은 폭격을 당하고 지금과 같은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붕괴할 수도 있겠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지금과 같이 북한 도우미 노릇을 계속하면 확실히 김정은이보다 먼저 망할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